짝퉁의 나라 중국도 백기기에 실패한 기술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해냈습니다.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엔진 개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은 FA-50과 KF-21을 개발하면서 상당한 항공기 제작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오며 첨단 장비와 부품들을 자체 개발하는 단계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투기 엔진까지 자체 개발하지는 못했는데요. 국내의 항군사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국산 전투기 엔진이 없는 것은 아직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 도전하기만 하면 전투기 엔진 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차후 스텔스 무인기에 먼저 적용되고 나아가서 6세대 전투기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6년에는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제기 출고 후 2년 동안 수많은 시험을 거치면서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는 야간 비행 시험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KF-21 시제기 3, 4호기가 야간 비행에 성공하자 카이는 물론 우리 군 관계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야간 비행 시험 성공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무력 시위를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할 때 가장 먼저 출격하게 될 기종으로 알려진 전투기 젠15의 야간 비행 훈련을 실시하며 KF-21의 야간 비행 시험 성공이 별것 아니라는 듯 무력 시위를 한 것입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 젠 시리즈는 사실 자체 개발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러시아의 전투기를 뺏긴 짝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젠15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젠15는 중국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활용 중인데요. 원래는 구소련제 항공모함을 받아오면서 함재기로도 구소련제 수호이-33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수호이-37의 함재기형인 수호이-33은 태생이 전폭기인 수호이-37의 파생형인 만큼 함재기로 쓰기에는 덩치가 큰 편이었습니다. 거대한 덩치 때문에 항모의 주기성은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지만 엔진 출력과 공력 설계 덕분에 당시로서는 이착함 시 저속 비행 특성이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호이-33의 라이센스 생산을 러시아에 요청했는데요.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던 수호이-27의 라이센스 사업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때 수호이-27의 라이센스로 젠12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둑질하는 버릇을 못 버려서 러시아와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블랙박스화해서 넘겨준 부품을 몰래 뜯어보다가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은 누가 봐도 뻔한 그 사실을 발뺌하지 않나, 심지어는 아예 해당 부품들은 자기들이 독자 개발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는 참다 봐줄 수가 없어서 중국의 젠12를 수호이-37의 불법 복제로 낙인 찍고 군사적 협력을 끊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많은 물자와 정보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던 시기에 막 독립한 우크라이나 역시 소련으로부터 갑작스레 막대한 양의 군수 물자를 떠안게 됐고 신생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그것을 여기저기에 헐값으로 팔면서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때 얼떨결에 얻게 된 물자 중에는 수호이-33의 원형기인 티탄 K3도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로서는 달리 쓸 데가 없어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가 소련인 시절에도 시험기로서의 역할을 마친 티탄 K3는 쓸 데가 없었고 무려 10년이나 야외에 덩그러니 방치되어 그 시점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고철덩어리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우크라이나의 손을 뻗어 이 원형기를 손에 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원형기를 철저하게 분석했죠. 중국은 이미 수호이-27을 불법 복제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어서 복원 불가능한 상태의 원형기를 분석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하죠. 중국은 이 원형기를 통해 추출해낸 형상기술을 바탕으로 수호이-33의 껍데기에다 자국 부품을 집어넣어서 젠15를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도 완전히 베끼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중국 무기체계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병, 엔진이었습니다. 원판인 수호이-33이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함재기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출력이나 마도는 엔진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원형기를 해체, 분석하고도 그 엔진에 대한 기술까지는 뽑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젠15에는 자국제 엔진을 달았는데요. 그 성능이 원판에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이라 초창기 젠15는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복제품인 젠15는 중국산 엔진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 둘 중 하나밖에는 고를 수 없었습니다. 반쪽짜리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죠. 그 외에도 젠15는 알려진 추락사고만 4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또 다른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례만 봐도 전투기 엔진 개발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도 크게 한몫했지만 항공 엔진 분야에서는 특히 더 후발주자 견제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3대 제조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 프렛 휘트니 P&W, 영국의 롤스로이스 RR의 정보 제한과 수출 통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엔진 선진국들의 갑질에 기술 약소국으로서의 서러움을 느낀 대한민국 개발진들은 연구와 개발 실험을 반복했고 1997년 시험 비행에 나선 KF-16은 엔진과 동체 부품을 포함해 기체의 41%에 달하는 부품을 국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현재 한국은 오히려 세계 항공엔진 3사의 소재 부품을 역수출할 정도로 기술적 성숙도가 충분한 상태인데요. 즉, 한국이 노력해온 세월은 결코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닌 단계적 개발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밟아온 인고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제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이미 신뢰도가 높은 3대 기업의 엔진을 사용 중인데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가 수리와 기술 지원, 심지어 납품을 거부하는 등의 훨씬 더 노골적인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산 항공기 엔진이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는데요. 항공엔진 분야만큼은 퀀텀 점프, 즉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이라도 명맥이 끊겨버린다면 쫓아가는 것은 물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항공엔진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 시장입니다. 만약 한국이 국산 항공엔진을 포기하면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조차 후발주자로 뒤처지게 됩니다.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가 제공권 확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만큼 국산 항공엔진의 부재는 언제든 발목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으로 무인 전투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최초 무인 스텔스기인 KUS-X는 무려 70%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KUS-X는 완전 국산 엔진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실제로 이미 지난 2014년에는 KUS-X의 축소 버전인 가오리 X1을 개발해 비행시험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오리 X1은 전장 10.4m, 전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KUS-X를 46%가량 축소한 시제기 모델이었는데요. 국산 5,500파운드 포스급 터보 엔진을 장착해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비행하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개된 KUS-X의 외관을 보면 꼬리 날개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스텔스 모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저피탐 형상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형 장거리 유도폭탄 KGGB를 포함해 각종 신형 소형 미사일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죽하면 KUS-X를 목격한 다수의 신이 미니 B2 폭격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2에서 대한항공은 KF-21 전투기와 멈티 자율운항이 가능한 로열윙맨 KUS-LW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의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KUS-LW는 전장 10.6m, 폭 8.4m의 크기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터보팬 엔진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5,500파운드 포스라는 이름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위한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큰 탓에 전문가들은 KUS-LW의 추력이 최소 8,000파운드 포스급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F-21을 지원하며 함께 편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초음속 전투기에 준하는 속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KUS-LW도 KUS-X 못지않게 무장 능력과 패스 능력이 중요한데요. KUS-LW 또한 KUS-X와 마찬가지로 저피탐 형상의 스텔스 기체이기는 하지만 KF-21의 기동성을 따라가기 위해 꼬리 날개가 포함된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KUS-LW가 KF-21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완료된다는 건데요. KUS-LW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500파운드 포스급 완제 터보팬 엔진의 비행 시험이 끝난 뒤인 2025년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2년 뒤인 2027년에는 곧바로 KT-1 터보 프로풀 연기와 공중 데이터 연동 테스트, 즉 멈티 기능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쯤이면 딱 KF-21이 블록 1 양산을 끝내고 블록 2 개량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즉 KF-21과 KUS-LW를 동시에 개발해 남들보다 빨리 5.5세대, 6세대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후발주자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마침내 최상위권 선두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선행주자의 뛰어난 결과물을 연구하고 모방하는 것은 모든 기술 개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방에만 그친다면 더 이상의 진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요. 대한민국은 모방을 넘어선 창조로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최근 KF-21은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실전 배치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6세대 전투기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